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 유형자산 이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1번이겠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판매 목적용 토지.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이죠. 네.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답이 3번이에요. 생산 및 판매 목적.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이라고 썼죠.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돼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그 유형자산의 중요한 정의이잖아요.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영업활동할 때, 즉 장사할 때 써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썼죠. 3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투자 목적은 투자자산이겠죠.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의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건 포함해야 돼요. 기계를 처음에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은 기계값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고 2번의 외부 운송 및 취급비나 4번의 설치비도 마찬가지예요. 3번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답에 여러분들 교재 104페이지 해답에 3번에 해답 보면은 4번에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 해설 부분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번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만든다. 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 기계 같은 거, 기계 시설, 자동화 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화 설비인데 그 설비를 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요.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기계가 기계에 대해서 시범 개회식이라고 해야 되나? 기계 개회식 같은 거. 기계가 설치가 돼가지고 사람들 불러놓고 기계 이제 설치한 거에 대해 축하하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소요되는 원가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기계 같은 거, 기계나 여러 시설 장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안내하거나 축하하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안 되겠죠? 자, 5번 2016년 1월 다음과 같이 해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다. 전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분계는 자, 그 차량가액 1,000만 원이고 취득세 50, 보험료 50인데 취득세는 차값에 포함돼야 되겠고 보험료는 매년 내는 거니까 이건 포함되는 게 아니겠죠. 계정 과목이 보험료. 그렇게 되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6번에 사업 신축용 부속 토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적정한 계정 과목은 취득세는 토지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토지가 답이 되겠고 7번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에 기계장치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보험료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썼죠. 그게 맞아요. 매년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매년 지출되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 비용 보험료로 해서 판관비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취득 과정에서 일회성 지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매년 지출되는 보험료는 보험료가 맞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지출되는 보험료 있잖아요. 걔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번 같이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 구입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이겠네. 건물 준공 후 지급한 이자 비용.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자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 만들고 난 이후 있죠. 만들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8번에 그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입한 당사 부담의 하재 보험료. 수입하는 과정이니까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보험료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9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다. 맞아요. 2번 기계장치 구입 시 발생한 설치비는 기계장치 취득원가이다. 맞고 3번에 이것도 맞아요. 4번이 틀렸죠. 무상으로 증여받은 비품은 취득원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죠. 차변의 비품,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예, 그 다음 금액은 시가로 하겠죠.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겠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여야 할 것은 1번이겠네.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이야기한다라고 썼죠. 12번 12번 회계 처리 성격이 다른 거. 1번 도색 수익적 지출, 2번 에스컬레이터 설치 플러스 알파가 생기니까 자본적 지출, 3번 교체니까 수익적 지출, 4번 교환이니까 수익적 지출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 13번 수선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비용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은 많아요. 이익은 증가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단기 기계장치를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그럼 비용이 올라가겠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익은 떨어지겠죠. 예, 일단 1번은 맞는 건데 14번에 대한 설명은 자본을 배우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1번은 맞다. 예,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풀지 마세요. 14번은 나중에 할게요. 15번 주 한국은 150만 원의 가구를 구입하고 이를 수선비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겠네.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는 2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선비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하고 지금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자산은 감소하겠죠. 16번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거는 비용을 잡지 않고 자산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럼 비용을 안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선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비용을 낮게 잡았고 당연히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게 계산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성격이 다른 하나는 3번이겠네.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1, 2, 4는 수익적 지출이고 자 18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 등을 포함한다. 맞고 2번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한다. 이게 틀렸겠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켰다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하는 게 맞는데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면은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19번 내용연수가 5년인 기계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정률법과 비교하여 1차 연도 감가상각 결과로 맞는 것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률법은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과대계상된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정액법이다. 정액법의 감가상각비가 500원이면 첫 해년도에 정률법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더 높겠죠. 이게 정액법이에요. 정액. 정률법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가상각비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되니까.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900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과대계상되니까. 자 그러면은 비용은 어떤 방법이 더 높아요? 예, 정률법이 비용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때 아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겠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비용은 낮죠. 비용은 낮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낮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높다. 일단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죠? 2번 아니면 4번 일단 답이고, 장부가액이다라고 했는데 장부가액은 예를 들어서 비품이었다. 차변에 비품이 1,000원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차변에 비품이 1,000원이 있었으면은 정액법 하에 장부가액은 1,000원에서 500원을 뺀 500이 되겠죠. 근데 정률법 하에 장부가액은 1,000원에서 900을 뺀 100이 되잖아요. 장부가액은 어디가 더 높겠어요? 정액법이 더 높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유형자산의 금액은 더 크게 표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비용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비용은 낮으니까 이익은 높고, 그 다음에 장부금액도 어떻게 되겠어요? 빼지는 금액이 적으니까 장부금액도 더 높겠죠. 유형자산 금액, 유형자산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감누를 뺀 금액을 이야기하겠죠. 자, 20번. 다음 중 고정자산 중 상각 대상이 되는 것은 2번이에요. 영어권. 영어권은 무형자산인데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무형자산 배우면 알게 될 거고. 21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 이건 답이 4번이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정의는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비용화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다라고 했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22번. 연초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형 승용차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하여 1차 연도의 당기순이익 및 1차 연도 유형자산의 순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19번하고 22번은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걸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요? 정률법.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면은 첫 해년도의 감가상각비가 과하게 계산되니까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고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률법을 하게 되면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유형자산은 가소 계산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률법을 할 때는. 자, 2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학계법 각각에 의한 1차 연도 말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가장 큰 거는 어떤 방법이 가장 크겠습니까? 네. 감가상각비가 큰 거는 첫 해년도에는 좀 구해봐야지 알겠네. 정률법 아니면 연수학계법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정액법부터 해볼까요? 자, 정액법. 첫 해년도만 하면 되겠죠? 자, 정액법은 내용연수가 5년이죠. 5년. 분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니까 10만원 빼요. 그럼 상각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8만원. 정액법이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의 정률을 곱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하나도 상각이 안 됐으니까 100만원의 첫 해년도잖아요. 첫 해년도니까 정률법 상각률이 0.4죠. 40만원. 자, 그 다음 연수학계법은 말 그대로 연수를 합계해야 돼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이죠. 잔존가액 10만원 뺀 금액 90만원인데, 여기서 연수를 다 더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자녀 내용 연수가 5년이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냐면요. 9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하면 30만원이네. 30만원.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비 금액이 3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장 큰 거는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정액법. 이 순서대로 가겠네요. 자, 답은 2번이겠네. 자, 24번. 상각대상 자산은, 답은 1번이겠네. 개발비가 무형자산이니까 이게 상각이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무형자산 배우면 알 수 있는 거고. 25번.
다음 중 현행 일반 기업 표준에서 인정하는 유형자산의 삼각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이 4번인데 자산의 원가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를 평균하여 평균법이잖아요. 평균법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에요. 자, 26번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이에요. 정리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기간 동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리법은 감가상각비가 첫 해년도에 과대 계상된다라고 썼죠. 27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연석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틀렸죠? 동일하게 계상하는 방법은 정협법이잖아요. 자, 28번 2015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의 취득원가는 10만원이고 잔존가치는 5천원이며 내용연수는 5년이다. 이 기계를 정립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2016년에 감가상각비는 한번 구해볼게요. 정립법은 미상각잔액의 정주를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2015년도에는 미상각잔액 얼마 주고 샀어요? 10만원. 10만원 곱하기 상각률이 0.45잖아요. 0.45 곱하면은 45,000원. 자, 그다음 2016년은 미상각잔액 10만원 곱하기 10만원에서 상각된 금액이 45,000원이잖아요. 이거 빼요. 이게 미상각잔액이죠. 이게 0.45를 곱하면 돼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4,750원이 답이겠네요. 24,750원. 답은 4번이 되겠네. 28번의 답은 4번이고. 자, 29번.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10만원이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해왔다. 기계장치 구입 후 3년이 되는 날에 이 기계장치를 80만원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기계를 얼마 주고 샀냐면요. 100만원 주고 샀잖아요. 자, 그럼 차변의 첫 해년도, 1차 연도. 기계 장치 100만원. 대변의 현금 10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매년 얼마씩 상각이 되겠어요? 잔존가액이 10만원이니까 정액법이잖아요. 그럼 100만원에 10만원 빼면 90. 90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년에 9만원씩 상각이 되겠죠. 9만원씩. 그러면은 1차 연도 말. 차변의 감가상각비 9만원. 대변의 감루 9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년도. 2차 말에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9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9만원. 그 다음에 3차 말. 3차 말에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9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9만원. 이렇게 되겠죠. 언제 팔았대요? 3년이 되는 날에 팔았으니까 3년 동안 상각된 금액이 9만원, 9만원, 9만원에서 27만원이겠죠. 100만원 주고 샀는데 27만원만큼이 깎였으니까 현재 이 기계는 얼마짜리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100만원에서 27만원을 빼면은 73만원짜리 기계죠. 73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7만원만큼 이익이 나오는 분계겠죠. 답은 3번이에요. 굳이 분계를 해보면은 차변에 있는 기계 100만원을 대변에 떨고 대변에 있는 감루 27만원을 차변에 떨고 자, 팔아서 얼마가 들어왔어요? 팔아서 80만원 들어왔죠? 80만원. 그래서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7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30번. 자, 30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주세원은 2015년 7월 18일 구입하여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2016년 6월 1일 3,700만원에 처분하였다. 단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만원이며 처분이익은 500만원이 발생하였다.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시험장 가시면은 매번 보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바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넘어가야죠. 네, 넘어가고 다른 걸 다 풀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자, 근데 일단은 기출된 거니까 제가 한번 풀어는 볼게요. 자, 취득을 얼마 했냐면요. 그거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까지 감루가 얼마였대요? 800이었죠. 그럼 이때까지 차변에 뭐 건물인가? 계정 과목이 기계네.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 대변에 감루가 있겠죠.
감누가 얼마였대요? 누계된 게 800만 원이죠. 자, 팔죠. 팔면은 차변에 있는 기계가 대변에 떨리고 대변에 있는 감누가 차변에 떨리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얼마에 처분했대요? 3,70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돼 있죠? 현금이 3,700 들어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처분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대요? 처분 이익이 500이니까 대변 항목이겠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0. 자, 그러면은 차대가 맞아야 되겠죠. 합계함 금액이 맞아야 되니까 이 금액이 얼마겠어요? 맞추려면은 4,200, 3,000, 4,000이겠네. 예, 대변의 기계장치는 4,000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딱 똔똔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똔똔이 돼야 되니까 이게 4,500, 4,500이 돼야 되니까 요 금액은 4,0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고, 예,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있잖아요. 뒤에 분계 실전 연습 문제, 일반 연습용 연습 문제죠. 몇 페이지냐면요. 예, 뒤에 저기 454페이지, 454페이지에 비유동자산 부분에 유형자산에 대한 일반 전폐협력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